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400여 명. 이것만 알았더라면 목숨 걸 이유가 없었다고요. 저는 지금 오징어 게임 3도 너무 핫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기에 참가했을까? 꼭 참가를 해야 했을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빚 한 번 질 수 있거든요. 실수로 누구든지.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참가해야 하느냐?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정도로 막대한 빚을 졌지만 게임에 참가하지 않을 방법도 있었다? 네, 그런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인공인 성교훈은 어떤 인물이죠? 성교훈은 일단 회사를 다니다가 잘렸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렸고 나중에는 도박을 계속했고 결국엔 이혼까지 한 상태. 게다가 어머니 병원비도 없었고 당뇨에 걸리셔가지고 뭐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까지 있었지만 빚을 갚지 못해서 여기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친구도 있죠. 친구는 조상우입니다. 둘이 같이 탑2 안에 들었던 인물인데 이 조상우인 박혜수는 또 어떤 인물이었죠? 어릴 적 친구였고 서울대를 나온 재원이었는데 어느 날 오징어 게임이 왔었죠. 네. 근데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막 선물까지 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둘을 놓고 보면 그 성기훈은 구제를 받아서 안 올 수 있는데 조상우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기훈이라면은 구제가 되는데 왜 박혜수는 안 될까? 여러분들 실수 한번 하셨다고 절망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조금이나마 갚아 나가면 나라에서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걸 활용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빚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들어갔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적더라도 꾸준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소득이 있어야 되고, 파산의 경우 아예 다 변제가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성계훈은 되고 조상우는 안 되는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상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령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범법의 부문이 파산이라든지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다만 성기훈은 그때 무직 상태였잖아요. 쿠팡 아르바이트라도 뛰던지 뭐 계약직이라도 하게 되면 소득이 일정 수준 생겨서 그 부분을 변제해 나가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꾸준히 소득 생활을 하고 나머지 돈을 열심히 상환하면 네. 빚을 줄여줄 수 있다. 네. 그게 개인 회생이라는 거군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3에서 5년 정도 일정 소득만 있으면 그 많은 막대한 빚을 나라에서 그래 실수니까 이 정도는 처음이니까 봐주겠다라고 해서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 사실 아이들도 오징어 게임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네. 빚이 있으면 목숨을 내놓고 뭔가에 도전해야 해? 라고 잘못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떤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을 선택할 게 아니라 제도를 살펴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시 올라설 기회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개인회생이고 파산제도니 대신 내가 열심히 꾸준히 갚아야 빚을 일부라도 탕감해 주는 거지 전혀 노력을 안 하고 무직인 상태로 아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데 갚아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꼭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과도하게 빚이 쌓여서 연체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5년 이상 거의 7년 가까이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계속 갚지 못하는 아주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사행성 관련된 빚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우선 이런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건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취재하셨을 때 청년들의 대부분 자살의 이유가 빚 때문이다. 그 사망자들의 거의 40% 이상은 자살이고 그러니까 돈을 못 갚아서 빚에 너무 허덕여서 목숨까지 많이 끊는다는 건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전 보루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그 제도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몰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도 내가 한번 실수해서 큰 빚을 졌어. 어른이 돼서 이런 빚을 지면 돌이킬 수 없어. 라는 이런 좀 단정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기훈, 조상우 역할
알아봤고 두 번째 살펴본 캐릭터는 명기, 진기명기. MG 코인 명기 씨 네. 진짜 화제였는데. 그래서 저도 근데 이 명기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자신도 우선 코인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도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 케이스거든요. 안타깝지만 엄청난 빚을 지고선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왔는데 이 명기의 경우에는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명기 같이 코인이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잃은 사람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명기가 서울에 거주했다면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했다면? 네. 도산 리스크가 많은 도박까지는 아니지만 투자로 인한 손실인데 개인 회생이 가능해요? 그쵸. 서울에서? 그게 개인이 투자에 실수이고 실패인데 그 책임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게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2022년부터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런 빚도 탕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2020년 그 즈음이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있던 코인이 없어지고 투자했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이런 MZ세대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못 모르고 너무 많은 코인에 투자한 그 청년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그런 네. 내용이 나오고 있었을 텐데 그때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군요. 네,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정착하지 않아서 하기 때문에 명기가 서울에 살았다면 이제 탕감을 받고 오징어 게임까지는 참가하지 않아도 됐었겠다. 근데 한편 지역회생법원은 그걸 안 해준다면 좀 형평성에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 내가 서울에만 살았더라도 그러니까요. 막 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투자 코인과 주식 빚에 한해서는 그거를 일부 탕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손실을 본 거는 만약에 안 쳐준다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개인회생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왜 코인 주식만 되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또 아이들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주식과 코인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할 수 있잖아 아이들이 그럴 때 도덕적 해이 문제, 네. 나라가 어디까지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채무를 좀 변제해 줄 것이냐. 네. 근데 그 기준에 도박 빚이냐, 뭐 코인, 주식도 넣어도 되느냐. 그런 문제는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